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SPN의 기사와 그리고 또 제 사견을 덧대서 이 팀의 이 자원은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자원의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은 몇 %다, 제 주관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까지 매겨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팀은 애틀란타 호크스인데요. 자, 애틀란타는 보그다노비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약해진 건 아닌데 뭔가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진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건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보그단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고, 그래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 시즌에 17.6밀, 그리고 다음 시즌 때 16.2밀, 그러니까 점진적인 우하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클랜트 카펠라가 22밀 만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합치게 되면 약 40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틀란타가 유의미하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를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드래프트 픽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보그단, 그 다음에 카펠라, 그리고 픽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애틀란타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레이 영, 다이슨 데니얼스, 제일런 존슨, 오네코 오콩우, 그리고 자카리 리사샤를 미래로 낙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트레이 영은 상당히 좀 내성적인 선수였어요. 그런데 올 시즌에 다이슨 데니얼스, 그 다음에 자카리 리사샤를 오클라호마로 불렀답니다. 트레이 영이 오클라호마 또 대학 출신이고 또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러서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함께 호흡을 맞췄대요. 그 정도로 이 애틀란타의 트레이 영이 달라진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안드레 헌터도 벤치에 있고 오콩우도 벤치에서 나오잖아요. 보그다노비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 영의 백업이 지금 코비 버프킨이라는 선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그단까지 나간다면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패키지로 더 좋은 선수 혹은 올 NBA급 혹은 올스타급을 데려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 여기에 드래프트 픽까지 합쳐서 패키지를 구성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절반보다는 아래이지 않을까,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줄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르브론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일단 르브론은 레이커로 현역 마무리를 원하죠, 당연히. 여기서 또 팀을 옮기면 안티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이 트레이드의 매물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전력 보강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대로 있고 나 주변에 좋은 선수를 데려와라, 이런 스탠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어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트레이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전부 다 FA로 팀을 옮겼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트레이드 거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자산은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라 18.6밀의 만기 계약자인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2029년과 31년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러셀을 매물로 빅맨 보디가드를 데려오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일단 데니스 슈로더를 디앤서니 멜튼과 2라운드 픽 2장을 주면서 데려왔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트레이드 창문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도 또 다른 트레이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쿠민가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30%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낮게 잡았냐면 조 레이커 구단주가 쿠민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건 ESPN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상당히 아끼는 선수라고 해요. 구단주가 아끼는데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구단주는 구단주고 팔 수 있으면 팔아야지, 가능할까요? 미국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구단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쿠민가는 연간 30밀짜리 연장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쿠민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원하죠. 최소 40밀 이상을 원해요. 그렇다면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2월 5일이 가까워져 온다, 트레이드 마감일이 가까워져 온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승부수 띄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쿠민가이가 그 돈 줄 생각 없고 매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커리는 이제 2-3년 남았고 내일 모레 하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가 매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활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프시즌 이후에 팀과 쿠민가의 관계는 딱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 관계라 함은 불화를 겪는 게 아니라 돈입니다, 돈. 서로의 연장 계약의 규모의 간격이 줄지 않으면 서로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 GP2 만기죠. 캐번 룬이 만기입니다. GP2와 캐번 룬이를 합치면 17mm예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커지죠. 여기에다가 골든스테이트는 드래프트 픽도 상당히 차곡차곡 잘 쟁여놨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한다면 위긴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그래도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뭐 플레인 토너먼트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플레인 토너먼트를 놓고 싸운다면 저는 반년 렌탈이 되더라도 혹은 단기에 골든스테이트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 불스, 저는 잭 라빈과 부세비치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다 20%라고 보는데, 물론 부세비치가 잭 라빈보다 높긴 하죠. 일단 몸값이 절반 이하고, 그리고 부세비치는 뭐 공격에서 확실히 제 몫을 해내는 선수니까.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잭 라빈과 부세비치가 최고의 슈팅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일단 잭 라빈은 야투가 슈팅 가드지만 무려 50%가 넘고요. 3점이 43% 이상입니다. 커리어 최고의 슈팅 시즌을 보내고 있죠. 부세비치 역시 21, 10 스탯 라인에 리바운드 10개 살짝 안 됩니다만 야투가 58%에 3점이 47% 이상이에요. 불과 지난 시즌 때 3점 슬럼프가 왔던 이 부세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다른 슈팅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라빈은 악성 계약자라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3년 동안 남아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가 부세비치는 공격은 좋은데 수비 약점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부세비치로서 뭐 2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온다면 좋지만 시카고 불스는 주야창천 부세비치를 우리가 파는 조건으로 1라운드 픽은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뭐 픽값이 금값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부세비치라는 공격은 뛰어나지만 수비는 약하고 나이가 들었고 1라운드 픽을 줘야 되는 선수를 과연 데려올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라빈과 부세비치는 그냥 시카고 불스가 안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뭐 NBA에서는 항상 패닉 바이를 하거나 아니면 호구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 라빈이 팔릴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 지금 잭 라빈이라는 상품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는데 이 상품이 너무 신선해. 너무 뭐 아삭아삭해 보여. 그렇다면 또 지를지도 모를 일이죠. 또 잭 라빈이 1995년생이기 때문에 뭐 아직 노세아를 걱정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요새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마이애미 히트 지미 버틀러인데요. 일단 저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적당한 가격에 마이애미가 버틀러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많은 픽보다는 픽 다발보다는 윈나우에 필요한 실력자를 마이애미는 선호한다. 왜냐? 마이애미는 펜라일 회장에 있는 한 무조건 윈나우입니다. 리빌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뭐 셀러리 덤프 데려오면서 픽을 여러 장 받아오는 게 아니라 버틀러에 필적할 만한 당장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팀의 문화와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 그런 선수를 버틀러랑 왜 바꾸겠냐고. 그쵸? 근데 버틀러 역시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트레이드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본인이 마이애미에서 한 시즌 더 활약하고 내년 여름에 FA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옵션을 지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버틀러는 지난 여름에 마이애미 저택을 판매했습니다. 이거 이제 집 피셜이잖아요. 집을 팔면 일단 마음이 떴고 그리고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그 지역지의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 저도 이왕 그렇다고 본다면 버틀러가 뭐 지금 피닉스 선즈로 갈 가능성도 낮고 디트로이트로 갈 공산도 크지 않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또 버틀러가 한마디 했잖아요. 윈나우 팀으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부터 승률 5할 이상 팀이나 혹은 히트 컬처처럼 문화가 좋은 팀들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산은 뭐 만기 계약자인 버틀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망주라 보긴 그렇지만 또 어린 니콜라 요비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테리 로지어도 악성 계약이죠.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셀러리는 훨씬 더 커지고 규모가 굉장히 확장되겠지만 마이애미가 아예 자산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로 다시 돌아와서, 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빅맨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북치고 장구치고 인사이드에서 뭐 워낙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다 보니까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의 인사이드 수비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레이커스 수비도 흔들리고 있고요. 크리스찬 우드, 뭐 제라드 반더빌트 이런 선수들이 또 다친 것도 있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덩어리 센터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는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워싱턴과 3년에 30밀 계약 맺었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발렌슈나스는 12월 15일 이후에 레이커스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4달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렌슈나스가 12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탱고도 서로 짝을 맞춰야지 출 수가 있는 춤이다. 우리가 뭐 더마드로잔도 원했고, 그다음에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원했지만 뭐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면서 발렌슈나스 이름을 콕 집어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와 발렌슈나스는 계속해서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렌슈나스를 워싱턴이 영입한 것도 언더캡에서 연봉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우승을 노리는 팀들, 그 다음에 컨텐더, 플레이오프 후보들이 발렌슈나스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 발렌슈나스로, 즉 3년에 30일짜리로 드래프트 픽을 연성해서 온다면 이게 우리는 주된 목적이다라고 워싱턴이 거의 뭐 대놓고 공표하듯이 발렌슈나스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발렌슈나스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픽을 쓸 것이냐, 29년 픽, 31년 픽 두 장이 있잖아요. 이 픽을 중에 한 장을 쓸 것이냐, 아니면 발렌슈나스 혹은 포틀랜드에서 뛰고 있는 로버트 윌리엄 3세, 디안드레 에이튼이 주전이고 도노반 클링언이란 빅맨이 세컨이다 보니까 사실 뭐 본인의 부상도 많긴 합니다만 로버트 윌리엄스가 거기서 뛸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의 주요 타깃은 발렌슈나스와 바로 로버트 윌리엄 3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크리스찬 우드, 캠 레디시, 뭐 잭슨 헤이즈, 자 이런 선수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레이커스는 빅맨 포지션에 절대적으로 로스터 보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내내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 루머가 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마감되자마자 디안젤로 러셀이 살아났었죠. 자, 하지만 올 시즌은 굉장히 슬럼프가 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러셀의 만기 계약이 18.6mm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의 미니멈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딜이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2029년 픽과 31년 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커스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잖아요. 왜냐?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도 언제 은퇴할지 모를 일이고, 그리고 JJ 레딕이 초보 감독이지만 레딕 감독에게도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튼 커넥트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에게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맡기고 있다면 디러셀의 18.6mm짜리 그리고 몇 명의 미니멈 플레이어, 여기에 픽을 더해서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는 일단 포인트 가드 포지션도 보강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빅맨도 채우고 싶어합니다. 다만 디러셀의 개인 딜로 두 명을 한꺼번에 데려오기는 어렵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저는 레이커스가 현실적으로 트레이드를 통해서 디러셀이 아닌 또 다른 볼핸들러, 포인트 가드 혹은 또 빅맨 보디가드, 발렌슈나스나 로버트 윌리엄 3세를 각각 데려온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의 각자 다른 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가 바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는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펠리컨스는 허브 존스와 이브 미시, 트레이 머피 3세를 제외하면 전부 다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제이크 피셔가 보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데이비드 그리핀 단장이라 하더라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CJ 맥컬럼도 있고 디존테 머레이도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 팀은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잉그램과도 그냥 방치했다가 뭐 연간 40밀의 계약을 맺고 싶어요. 코미디거든요. 상당히 이 팀이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브 미시는 루키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타임이 길죠. 트레이 머피 3세 아주 싸게 잡혀 있습니다. 허브 존스 그냥 뭐 역대급 해자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제외하고 팔 수 있다라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이렇게 공표를 한 건 분명히 브랜든 잉그램이나 혹은 뭐 CJ 맥컬럼, 디존테 머레이에게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면서 달려들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제안 들어보고 좋으면 우리는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펠리컨스는 사실 필라델피아 마찬가지로 올 시즌은 그냥 접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펠리컨스가 트레이드 시장에 태풍의 눈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일단 뉴올리언스는 질릴 대로 질린 상태고, 그리고 여전히 자이언이라는 복권을 긁어볼 팀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호구 같은 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가장 먼저 트레이드가 될 선수로 오히려 자이언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트레이드가 가능한 혹은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제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맞으면 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50일 동안 엄청난 트레이드 루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트레이드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